자, 아까 했던 거 조금씩 기억해 보면 돼. 213번 보자.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는데 그 부등식을 풀어보래. 자, 그러면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지금 밑이 몇인지 모르잖아. 아까 방정식에서는 상관없었어. 밑이 몇이건 상관이 없었는데 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지수의 대소가 바뀌잖아. 근데 모르잖아? 당연히 나눠야지. 첫 번째, x가 1보다 크다면. 자, x가 1보다 크다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풀자는 거지.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의 대소도 그대로 따라가겠지. 그래서 풀어주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거에서 마지막에 처리를 꼭 해줘야지. 뭐야? 얘를 전제로 깔고 이 답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가 최종답이겠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의 답은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지. 이해되지 얘들아? 자, 근데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물론 0보다 크다는 뭐 문제에 깔려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반대로 지수의 대소는 원래 수의 반대겠지. 그래서 풀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전제하에 요 답이 나온 거니까 공통범위가 답이겠다. 그러면 0과 1 사이랑 4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는 없지. 요때 답은 없어. 그리고 하나 더. 뭐였어? x가 1일 때도 보자. 그럼 x가 1이면 그냥 밑이 1이니까 양쪽은 그냥 1일 거야. 지수가 몇이건. 그러면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저 부등식이. x가 1일 때. 그럼 1이 1보다 크니? 아니지. 그럼 얘도 안 돼. 그럼 얘는 뭐 다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요거 맞잖아. 그럼 답에 1도 들어가.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풀어봤더니 답이 여기 하나 남겠다. 그래서 최종 정답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밑이 중요하니까 밑을 모르면 나눠서 푼다. 그 핵심이야.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215번. 215번. 밑이 좀 복잡하지? 지금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조금 헷갈리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를 굳이 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얘들아 봐봐. 우리 로그에서 얘들아 갑자기 왜 로그냐 하겠지만 얘들아 로그 x랑 2 곱하기 로그 x랑 로그 x의 제곱이랑 같니 다르니? 원래는 같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둘은 완벽하게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생긴 거 이 자체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맞지. 맞는데 애초에 시작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얘는 진수의 범위에 의해서 얘는 x가 0보다 크면 되는데 얘는 x제곱이 진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0만 아니면 돼. 그래서 달라.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내가 괜히 완전 제곱식이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는데 봐봐. 자, 얘가 있었어. 얘랑 바꿀 수 있지. 바꿀 수 있지.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둘은 똑같다라고 볼 수 없어. 왜냐면 x의 범위가 다르니까. 요것이 생긴 게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밑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얘는 밑이 x 플러스 1이야. 얘가 1보다 큰 조건과 얘가 1보다 큰 조건이 같아? 다르지.
얘가 1일 조건, 얘가 1일 조건 달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걸 밑으로 두고 해야 돼. 이걸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둬야 돼. 왜? 시작이 얘니까. 오케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바꾸는 건 맞는데 그 바꿀 때 미세하게 범위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15번에서 지금 밑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 우변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두면 될 일이고.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보래. 그래서 배운 대로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다 라고 뒀어. 그럼 풀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고, 다음,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랑 얘의 공통범위가 최종답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공통범위 0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답. 됐니? 얘들아?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그럼 그러네? 반대네? 그러면 여기가 바뀌겠네. 그럼 공통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할 거고, 다음 요때는 일단 범위 잡아야지. 일단 그러니까 앞에서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 약하면 좀 거슬릴 거야. 얘들아, 요 부등식 답이 뭐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맞아? 다들 괜찮아? 얘들아?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얘가 0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는 거지. 됐지? 다음 요쪽 풀어주면 요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지. 그러면 얘랑 얘의 공통범위가 잡히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만 제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요 범위에서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기본으로 깔리는 거지. 아직 우리 풀지도 않았어. 지금 요 범위를 잡은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을 풀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반대겠지. 그럼 얘와 얘의 공통범위지. 그럼 공통범위는 요거겠네. 됐을까? 지금 요거 바로 안 나온 사람들은 수직선 그려보면 되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이거랑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공통범위 여기. 오케이? 됐지? 다음 세 번째. 밑이 1일 때.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밑이 1이라는 건 저 식에다가 x나 0, x에다 0이나 마이너스 2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그럼 밑이 1이지. 그러면 여튼간에 1과 1이 이 상황이라는 얘기잖아. 될 리가 없지. 그래서 나온 답은 요거랑 요거 둘 다 되지.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형태로 보자면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1, 감마는 0이 돼서 다 더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가 결론. 됐을까? 이거? 자, 다음 연립부등식. 이것도 뭐 딱히 대단히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그냥 한 문제만 가볍게 풀고 넘어갈게. 16번 봅시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를 지금 이 책은 막 유형별로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핵심만 잘 짚고 있으면 돼. 부등식에서 핵심은 뭐야? 밑을 몇인지 알아야 된다. 모르면 나눠서 푼다. 끝.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에서부터 쭉 풀어오고 있지만 치환해야 된다면 치환을 하고 모양상 치환이다라고 하면 치환하는 거지. 그리고 치환을 했으면 무조건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잡아준다. 끝.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216번에서 자, 일단 첫 번째 거 요거 먼저 풀자. 이거 뭐 이제는 이거 별거 없지 얘들아. 첫 번째 거 풀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지수는 반대다. 자, 첫 번째 부등식 가볍게 나왔고, 다음 두 번째 부등식.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얘는 누가 봐도 치환이지.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 당연히 t는 0보다 크겠네. 자, 그래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4, 3, 12t 플러스 3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 기반에 t는 0보다 크다는 깔려있고. 괜찮니? 이제 풀면 되지. 그래서 t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0보다 큰 거 맞잖아. 겹치네. 그래서 두 번째 범위가 4 이상 8 이하인데 치환 풀어야지. 2의 x제곱으로 바꿔주면 4는 2의 제곱일 거고 8은 2의 세제곱이므로 결론 x의 범위는 2 이상 3 이하다. 그럼 첫 번째 답은 요거, 두 번째 답은 요거. 연립부등식 겹치는 범위가 답이다. 그럼 두 개가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정답. 그냥 답 구하려니? 그러면 답은 x의 범위는 얘가 2.5잖아? 2 이상 2분의 5 미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은 5가 되겠다. 끝. 간단하지 얘들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될 거야. 그냥 두 번 한 거야. 그래서 밑에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넘겨서 자 이제 유형 2개 남았는데 거기 보이는 유형 18번이 또 너희가 과거에 풀었던 게 발목 잡는 곳이거든. 예시를 들어보자. 기억이 나는 사람은 다행인 거고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봐야 돼. 2차 함수에서 얘들아. 2차 함수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를 2년 동안 배운 이유가 있어. 엄청 중요하거든. 자, 2차 함수에서 자,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쓰는 거지.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누가 봐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그지? 0보다 크다 아니었어? 자, 그럼 얘는 x의 범위가 따로 지정돼 있지 않은 거지. 모든 x에 대하여 저 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잖아. 됐지, 얘들아?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는 똑같아. 근데 x가 뭘로 할까? 0보다 큰 범위에서만 0보다 크면 된대. x의 범위가 잡혀져 있어. 정확히 쓰자면 위에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풀이법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지. 자, 그럼 두 번째 건 2차 식이 0보다 크면 되는데 x가 0보다 클 때만 되면 된대. 그럼 요건 어떻게 풀었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배웠어. 여기 안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 고등학교 1학년 점프하고 2학년 된 사람 없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풀었니?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면 돼. 생각을 해볼까? 제 꼭지점 1이지. 꼭지점 x좌표 1이지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얘가 1이야? 그럼 0은 뭐 이쯤 있겠지? 그래프가 여기부터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 그래프만, 요 노란 부분만 x축 위에 있으면 돼. 오케이? 됐어? 그럼 뭐를 만족하면 될까? 이거 나한테 2차 함수 배웠던 사람들은 내가 드는 게 기억이 날 거야. 얘들아, 들어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너무 쉬운 시험이라서 다 80점이 넘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80점 넘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과물을 딱 봤을 때 제일 꼴등이 80점 넘은 거 확인하면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이랬어 얘들아? 제일 못 본 사람이 80점을 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순간 위에 거 다른 사람들 안 봐도 뻔한 거잖아. 다시 나는 요 노란 부분이 x축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싶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하면 나머지는 안 봐도 0보다 큰 거 아니야? 내 말이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보면 돼. 즉, 요 문제에서는 뭐야? x에다가 1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면 돼. 그럼 1 넣으면 몇이냐? k-1이지. k-1이 0보다 크니까 k는 1보다 크면 돼. 이해됐을까? 이해됐어 얘들아? 다들 이해됐니 얘들아? 최소값이 내가 원하는 애보다 크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크겠지. 내가 80점 넘은 거, 다 모두가 80점이 넘은 걸 확인하고 싶어. 그럼 꼴등이 80점 넘은 거 확인하면 되잖아. 나 모든 값,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든 값이 0보다 큰 걸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의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큰 걸 확인하면 나머지는 걔보다는 클 테니까 무조건 0보다 크겠지. 내 말 이해됐을까? 그거야. 219번 보자. 자, 일단 문제. 왜 내가 이 문제를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나?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 근데 얘들아, 이 생긴 거를 봤을 때 치환을 안 하면 이상하잖아. 치환을 하겠지. 그럼 치환을 했어.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 그리고 우린 기본적으로 하던 짓을 원래 했어. 그래서 치환을 하지. 그럼 얘는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지.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따라오겠지. 됐어? 그러면 지금 얘들아 요 흐름까지는 우리 특이한 점 하나도 없다. 배운 대로. 그치? 맞니? 그러면 우린 지금 요것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 내가 들었던 얘라는 게 보이니 이제?
t가 0보다, 지금 x였던 게 t로 바뀌었을 뿐이잖아.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0 이상임을 보이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는, 원래 문제에서는 x가 뭐든 간에 다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치환을 거치는 순간, 모든 x가 아니라 0보다 큰 t에 대하여로 바뀌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아까 내가 들었던 얘를 왜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얘가 0 이상이면 돼. 그러면 풀이법은 뭐다? 요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이면 되는 거지. 요 범위 내에서 0보다 큰 값을 갖는 t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는 t일 때 나오는 최소값, 그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인다면 나머지는 다 0 이상이겠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요 식에서 t가 몇일 때 최소니? 1일 때 최소지? 1은 여기 안에 있지? 그럼 t가 1일 때 최소인 거 확정이지? 그래서 t가 1일 때를 보면 몇이냐? a-2지? 얘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a는 2 이상이다. 해서 정답이 4번이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예를 든 거는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더라. 이차함수가 범위가 없을 때는 항상 0보다 큰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지. 근데 범위가 주어져 있어.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만 부등식을 성립하면 된대. 그러면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이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지, 당연히. 제일 못 본 사람이 80점보다 80점이면 나머지는 80점보다 높을 테니까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문제들 너희가 숙제로 이거는 좀 신경 써서 풀어봐. 그 아래 문제들 쉽지 않을 거야, 얘들아. 220번, 221번은 알겠지? 숙제로 좀 시간 들여서 고민해가면서 풀고. 이거 좀 어려워. 자, 마지막 그 옆에 있는 거 보자. 활용 문제. 자, 활용 문제에서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 223번을 보자. 요거는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이거 모르면 못 풀어. 다른 거는 풀 수 있는데. 자, 예시를 들어보자. 만약에, 자, 보자. 만약에, 뭐 어떤 물질이 만이 있었어. 10,000개가 있었어.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수가 줄어든대. 근데 줄어드는데 5시간마다 반으로 줄어든대. 5시간마다 반으로 줄어든대. 이 숫자 좀 편한 숫자로 하자. 1024개가 있었는데 5시간마다 반으로 줄어든대. 그러면 5시간이 지나면 512개가 되겠지. 또 5시간이 지나면 256개가 되겠지. 이렇게 흘러갈 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 감소량은 절대적으로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적으로 줄어드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얘들아? 즉 1시간 단위로 따졌을 때 1시간마다 뭐 대충 100개씩 줄어드는 거야 이거? 아니지. 왜? 그럼 여기서는 말이 안 되잖아. 1시간마다 예를 들어 뭐 5%씩 줄어든다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10시간 지나면 몇 개 되니? 라고 물어보거나 뭐 20시간 지나면 몇 개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누구나 풀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겠어? 5시간이 아니라 5의 배수가 아니라 뭐 7시간 지나면 몇 개 남니?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게 문제인 거잖아. 5의 배수의 시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7시간 지나면 몇 개 되니? 13시간 지나면 몇 개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하잖아. 그치? 요거를 식 세우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배워야 되거든?
자, 요런 상황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에 대한 얘기야. 절반으로 감소하는 상황일 때 식 세우는 법. 자, 봐봐. 그냥 보면 식 보면 이해돼. 자, 반감기에서 처음 양을 A라고 하고 반으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시간, 반감기를 N이라고 두자.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단위가 N 시간일 수도 있고 N 분일 수도 있고 뭐 N 주일 수도 있고 N 년일 수도 있고 그지?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때 문제에서 주는 어떤 X라는 기간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든 예로 따지면 처음 양이 1024였고 반감기가 5시간이었는데 만약에 13시간 지나면 몇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상황 이해되지 얘들아? 그때 식을 뭐라고 세우냐? 처음 양에서 이렇게 세운다. 이게 결론이야. 그 왜냐? 여기는 요 2분의 1이 뜻하는 게 뭐냐면 반이 된다 하거든? 절반이 곱해진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요 식에도 이 식을 이 얘에다가 고스란히 넣어볼게. 원래 1024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n이 5시간이니까 5분의 x식이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5의 배수를 해보자. 5시간이 지나면 몇 개 되니? 라고 했다면 x에다가 5 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 그냥 2분의 1이 되잖아. 1024 2분의 1. 그러니까 512가 나오겠지. 10시간 지나면 몇 개 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x에 10 넣겠지.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돼서 256이 되겠지. 식 구조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반이 되는데 여기 지수가 1일 때가 1이 되는 순간이 딱 반감기 한 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분모의 5시간 기준이 되는 시간이 오고 분자가 숫자가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줄 알면 13시간 지나면 얼만큼 남니? 라고 하면 그냥 답이 요건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딱 식으로 알고만 있으면 돼. 가끔 나오거든? 그럼 얘들아 요거를 응용하면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지. 줄어드는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 늘어날 수도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2배씩 늘어난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2분의 1을 2로 바꾸면 되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3분의 1로 줄어든대. 단위 시간마다 뭐 10시간마다 3분의 1로 줄어든대. 그럼 여기에 3분의 1로 고치면 되잖아. 10시간마다 2분의 1로 줄어든대. 그럼 여기를 10으로 바꾸면 되잖아.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건 늘어나건 하는 짓은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원래량이 10의 20제곱인데 원래량이 얘가 5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대. 5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대. 됐지? 이때 얘가 25년이 지나면 양이 얼만큼 있니? 라고 물어봤어. 됐지? 그러면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의 20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50분의 2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약분해서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10의 20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2분의 1승이니까 무기에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라고 하면 이건 어디로 가는 거야? 상용로그 문제로 가는 거지. 숫자가 커졌으니까. 말했지. 우리 상용로그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얘들아? 상용로그에서 지수가 괴랄하게 커서 계산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상용로그를 쓱 붙여보는 거지. 그 문제에서 뭐 로그 2의 값을 주고 이렇겠지. 그럼 그걸 통해서 얘가 대충 몇임을 알게 되면 그게 정답이겠지.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상용로그까지도 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고는 말 못하겠거든. 옛날에는 엄청 중요했는데 이건 옛날에는 거의 공식처럼 책에 써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더라. 요식. 지금 만약에 내가 이거 안 알려줘 놓고 지금 그 문제 풀라고 하면 못 풀어. 아무도. 지금 못 세우거든. 근데 알면 되게 쉽게 풀거든. 이해됐을까 얘들아? 요거?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는 그 문제를 한번 해보자. 자, 문제. 진통제를 투여하면 혈중 농도는 3시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대. 즉, 원래 농도가 A였다면 얘는 3시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 3시간이 더 지나면 절반의 절반으로 줄어. 3시간 더 지나면 절반의 절반의 절반으로 줄어. 이런 거지. 상황 이해됐지?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뭐래? 32분의 1 이하가 되려면 몇 시간 지나냐 되냐? 라고 물어본 거지. 됐어 얘들아? 그러면 자, X시간이 지났을 때의 농도를 우리는 식으로 표현해 보자는 거지. 됐어? 그러면 원래 농도를 모르니까 A. 이건 의미 없어. 어차피 지워질 거야. 원래 농도 A 다음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었잖아? 그리고 우리는 X시간이지. 됐어? 얘들아? 요게 뭐야? X시간 후의 농도야.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이게 X시간 후의 농도인 거야. 그러니까 3시간 후면 이게 되잖아. 보이니? 얘들아? 식? 짜임새? X에다 3 넣으면 이거잖아. 3시간 지났으니까. 여기다 6 넣으면 이거잖아. 왜? 6시간 지났으니까. 여기다 9 넣으면 얘 되잖아. 9시간 지났으니까. 이해됐어? 자, 얘가 X시간 후의 농도인데 그게 뭐래? 원래 농도의 32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X시간 후의 농도가 원래 농도의 32분의 1 이하다. 식 이렇게 세워지겠지. 그 아까 내가 말했지? A는 큰 의미 없다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2분의 1에 3분의 X제곱 2분의 1에 5제곱 지수가 밑이 1보다 작네? 반대로 바뀌네. 정답 15시간. 해줘. 그러니까 얘는 범용성이 좀 많아. 반으로 줄어드니까 여기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의 의미가 그거야, 얘들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간에 따라 3배가 된다. 그럼 여기가 3이 되겠지. 시간에 따라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럼 10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너희가 그 위에 거 하나 해보자. 222번. 요거는 반감기 문제 아니야. 그냥 하면 돼. 지금 요거 식조차 시작 못한 사람들 들어봐. 다른 예로 들어줄게. 1시간에 한 마리가 10마리가 된다. 1시간이 지나면 한 마리가 10마리가 된대. 근데 원래 100마리가 있었어. 그럼 1시간 지나면 몇 마리 되니? 1000마리 되는 거 아니야? 곱하면 되잖아. 한 마리가 10마리가 되면 1000마리 있었으면 10,000마리가 되겠지. 10,000마리 있었으면 10만 마리 되겠지. 곱하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똑같은 거 아니야? 한 마리는 X분의 A의 X승마리가 된대. 그러면 3,000마리는 X분의 몇 마리 되는 거야? 3,000 곱하기 A의 X승마리겠지. 이런 거를 잘 풀어버릇해야 돼. 얘들아, 이거 주는 문제야.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학교 시험에서 결국엔. 지금 한 마리가 X분 후에 A의 X승마리가 된대. 근데 원래 3,000마리가 있었대. 그럼 X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000 곱하기 A의 X승이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걔가
60분 후에 24,000마리가 됐대. 즉 얘가 24,000이 됐다는 소리 아니야? 언제? x가 60일 때. 이게 식이야. 됐어? 그러면 당연히 3,000으로 나눌 거 아니니? 그래서 a의 60제곱은 8이다. 이게 나오지. 이걸 내가 쓰는 거 그냥 받아 적으면 니네 공부 1도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못 풀지라도, 지금 생각 못 했지라도 얘들아, 내가 풀어줬으면 숙제할 때 이게 쓰여져 있다고 제발 좀 그냥 넘기지 말고 다시 풀어보라고. 제발. 제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잖아. 내가 풀어줬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못 풀 수 있지. 처음 배우니까. 그럼 내가 풀어줬으면 다시 풀어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풀지. 자, 그래서 여기서 A의 60제곱이 8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3,000마리가 19만 2,000마리가 되는 건 언제냐? 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의 60제곱이 8이다. 그럼 뭐 A는 8의 60분의 1제곱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3,000마리가 19만 2,000마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3,000 곱하기 A의 X제곱이 몇이 된다? 19만 2천이 된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값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도 3의 배수니까 나눠지겠네. 나눠지면 A의 X제곱은 이렇게 되겠네. 나 얘 알고 있는데 얘 구하래. 이걸 만족시키는 X값 구하래. 그치? X가 분이니까. 뭐 하면 돼? 제곱했잖아. 얘도 제곱하겠지. 그럼 A는 몇이다? 120. 자,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 연결된 것들 다 했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하고 넘어갈 건데, 얘들아 숙제 49페이지까지. 자, 늦게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보충 대상자는 다음 시간에 왔을 때가 아니지. 다음 주에 왔을 때. 그러니까 너희는 월요일이겠네. 뭐 수요일도 있는, 화요일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왔을 때 배운 데까지 이 책 배운 데까지 비어 있는 사람 수요일 날 부를 거야. 알겠지? 말했다. 남기 싫으면 해. 나 옛날부터 계속 말했다. 비어 있는 거 채우라고. 자, 49페이지까지 숙제고 230번 지금 해봅시다. 네, 애지간하면 보충 때문에 굳이 학원 또 오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얘들아 진짜로 해야 돼. 고2는 이제 해야 돼 진짜. 사실 이것도 지수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그냥 생긴 것만 지수고 2차 부등식 문제지. 요거잖아. 그럼 밑이 2니까 지수 그대로 따라가겠지. 즉 이 문제는 요 2차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요거지? 그럼 아까 있었잖아. 예를 들면서 얘들아. 뭐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하면 3개지. 근데 하나 더 있지. 자,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다 배웠어. 시장만 지수꼴이었던 거지. 얘들아, 판별식을 했다는 건 뭐야? 얘가 2차식이다라는 전제 하에 하는 거지. 2차식이 아닌데 판별식을 할 리는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2차식이다라고 할 수 없지. A가 0이 아니니까 2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전제 조건에 A가 0이 아니다가 깔려 있는 거야. A가 0이 아니면 2차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근데 A가 0일 때도 봐야지. A가 0이면 판별식이 아니잖아. 2차식이 아닌데 판별식을 뭐하래? 그럼 A가 0일 때를 보면 A랑 0 넣어보자. 0, 0 넣으면 남은 식이 뭐야? 1은 0보다 크다지. 맞아, 틀려? 맞잖아. 성립하지. A가 0이어도 이 식은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추가. 그래서 얘랑 얘를 합친 최종 A의 범위는 0 이상 4 미만이므로 3개가 아니라 4개다. 됐지? 얘들아? 이런 거 조심하라고. 자, 그래서 지수 함수 관련된 게 끝났고, 자, 잠깐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 로그 함수 설명 쓱 해봅시다.